이남용 교수의 실론롱, 선출직 공직자를 무보수로 한다면 직업 정치꾼을 몰아낼 수 있는가? 정치는 국가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선출직 공직이 생계 수단이 되는 순간 정치는 직업으로 변질되고 직업이 된 정치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이념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많은 국민은 정치인이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보다 몇 선을 했는지를 성과처럼 말하는 현실에 깊은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가 봉사가 아니라 생계가 되는 구조가 고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선출직 공직을 무보수로 하면 정치의 구조는 바뀔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감정적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정치의 직업화 문제를 관계론으로 분석하면 이해 당사자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째는 납세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둘째는 선출직 정치인입니다. 셋째는 정치권을 둘러싼 정당 조직, 후원자, 로비 집단, 이해관계 기업과 각종 단체입니다. 넷째는 선거제도와 보수체계를 설계하는 입법 행정 권력입니다. 다섯째는 정치 진입을 고려하는 잠재적 인재 집단입니다. 이 다섯 집단의 관계는 현재 정치인을 중심으로 생계와 권력이 결합된 구조로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정치인은 문제 해결자라기보다 자리를 유지하는 관리자가 되기 쉽습니다. 정치가 국가 운영의 수단이 아니라 개인 경력 관리의 수단으로 오해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의 유급 구조는 정치 진입 동기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일정한 급여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면 정치 진입은 공공봉사 이전의 안정적인 직업 선택지로 인식됩니다. 이때 정치인은 정책 성과보다 재선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게 됩니다. 갈등을 해결해 문제를 종결하기보다 갈등을 관리하거나 유지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전략이 합리적 선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치인은 국가 전체의 장기 이익보다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메시지와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치가 갈등의 해결자가 아니라 갈등의 증폭기로 인식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낸 합리적 행동의 결과입니다. 무보수 선출직 논리는 바로 이 구조를 흔들기 위한 문제제기입니다. 급여라는 직접적 보상이 사라지면 정치 진입의 경제적 유인은 분명히 약화됩니다. 생계를 목적으로 정치를 선택하는 사람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가 장기 직업이 아니라 일정 기간 수행하는 공적 봉사로 인식될 경우 정치판에 달려드는 동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미 전문직을 갖고 있거나 사회적 기반을 확보한 사람들에게 정치 참여는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책임과 명예의 영역으로 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논리는 정치가 먹이가 될수록 정치꾼이 모여들고 먹이가 사라질수록 본래 목적에 가까운 인재만 남는다는 직관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완전히 배치되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직을 장기적 생계가 아닌 시민적 책무로 인식하는 문화와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정치가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순환적 참여로 작동할 때 정치의 폐쇄성과 자기 증식은 약화됩니다. 특히 지방 정치나 기초의회 수준에서는 일정 기간 봉사 개념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의 질과 시민 신뢰를 동시에 높인 사례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점은 공직의 본질을 생계가 아니라 책임과 성과 중심으로 재정의하는 방향성입니다. 무보수 논의는 이 방향성을 가장 급진적으로 제기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무보수 선출직이 자동으로 정치 개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학적 관점에서 보면 복잡한 시스템은 단일 변수만으로 안정되지 않습니다. 급여를 없애면 공식적 소득 경로는 사라지지만 비공식적 보상 경로가 생겨날 위험도 존재합니다. 로비, 후원, 자리 알선, 간접적 특혜가 새로운 보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보수 구조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직업 정치꾼 대신 자산가 중심의 정치로 이동할 위험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보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단독 처방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핵심은 무보수라는 표현이 아니라 직업 정치 유인을 제거하는 제도 설계입니다. FEA 관점에서 보면
선출직 보수 체계는 인적자원 관리, 재정, 법 집행, 윤리, 성과 관리 기능이 교차하는 핵심 노드입니다. 이 노드를 건드릴 때는 동시에 이해 충돌 관리와 투명성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외부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로비 접촉을 공개하며 가족과 측근 채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정치 자금의 흐름은 사후 공개가 아니라 실시간 투명화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치 없이 무보수만 도입하면 시스템은 다른 방향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통계적 접근은 감정적 논쟁을 냉정하게 정리해 줍니다. 정치인의 급여가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반면 정치인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초래하는 정책 실패와 비효율의 비용은 장기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로 확대됩니다. 급여를 아끼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품질 저하의 비용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인의 월급 삭감이 아니라 결과의 개선입니다. 무보수 논의는 감정적 상징이 아니라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구조 설계와 결합될 때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보수 논리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선출직을 호구지책으로 삼는 정치 문화를 끊어야 한다는 강력한 문제 제기입니다. 재선과 삼선을 개인의 성취처럼 자랑하는 정치 문화는 공직의 본질을 흐립니다. 정치가 일정 기간 봉사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구조로 재편된다면 정치인의 언어와 행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다음 선거보다 현재의 책임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보수 논리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실적 처방은 절충적이도에 단호해야 합니다. 첫째, 선출직 보수는 생계를 보장하는 최소 수준으로 제한하되 과도한 특권은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외부 수입과 이해 충돌은 무관용 원칙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연속 재선 구조와 공천 독점을 완화해 직업 정치의 유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넷째, 민간 전문가가 일정 기간 공직에 참여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모든 성과와 책임은 데이터로 공개되어 국민이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출직 공직을 무보수로 하자는 주장은 단순한 급여 논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의 목적을 다시 묻는 질문입니다. 정치가 생계가 되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습니다. 정치가 봉사와 책임이 되는 순간 국가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무보수는 그 목표를 향한 하나의 급진적 도구일 뿐이며 핵심은 직업 정치의 구조를 해체하는 제도 설계입니다.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과학과 제도와 관계의 언어로 답할 때 정치 개혁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남용 교수의 실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